프랑스 국적으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 파비앙 인터뷰도 함께 실렸는데요. 파비앙은 여러분은 이곳에서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을 볼 수 있다. 경기장과 도시 전역에서 이강인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을 봤다. 신혼여행객들도 경기를 보러 방문한다.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재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피가로는 지난해 여름 이후 PSG는 선수 영입을 위해 이적료로 4억 유로 약 5,859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 캄포스 단장이 선수 영입을 맡으면서 영입한 선수들에 대해 평가할 시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PSG는 지난 시즌 종료 이후 메시와 네이마르가 팀을 떠났습니다. 반면 올 시즌 이강인을 포함해 10명이 넘는 선수를 영입하며 선수단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르피가로는 바르셀로나에서 5천만 유로 약 732억 원에 영입한 덴벨레와 바이에른 미넨에서 4,500만 유로 약 660억 원에 영입한 에르난데스는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프랑스 대표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고 있고 견고한 선수들이었습니다. 이미 검증된 선수들이었고 이는 파리 생제르맹의 좋은 영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르피가로는 다수의 PSG 선수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매체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 부임 이전 캄포스 단장이 영입한 하무스와 우가르테는 기대에 부응하는 활약을 펼쳤는지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8천만 유로 약 1,172억 원에 영입한 하무스와 6천만 유로 약 879억 원에 영입한 우가르테는 PSG가 지난해 가장 비싼 이적료를 지불하고 영입한 선수들입니다. 우가르테는 PSG의 중원을 책임질 기술이 없다. 하무스는 슈퍼서브 역할을 맡고 있다. 자질은 확실하다고 언급하며 지나치게 높은 이적료를 지불한 것이 패착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이적료를 합치면 무려 2,051억 원입니다. 이어 특히 지난해 9,500만 유로 약 1,391억 원에 영입한 무아니를 다시 같은 가격으로 팔 수는 없다며 공격수 무아니에 대해서는 실패한 영입이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PSG가 올 시즌 영입한 수비수 슈크리니아르는 너무 느리다. 부상 복귀 이후에도 주전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무스와 우가르테에 이어 무아니까지 더하면 3,442억 원입니다. 다행히 밀란 출신의 슈크리니아르는 자유계약으로 영입해 이적료가 들진 않았습니다. 매체는 하무스, 무아니, 우가르테, 슈크리니아르 등에 대해 최악의 영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무난하고 성공적인 영입이었다고 평가 선수는 단 2명이었는데요. 그중 이강인도 있었습니다. 매체는 리옹에서 5천만 유로에 영입한 바르콜라는 도박이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지난해 말부터 바르콜라를 베스트 11으로 기용했다. 바르콜라는 프랑스 대표팀의 유로 2024 최종 엔트리 합류도 가능한 선수라며 무난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어 매체는 이강인 선수도 바르콜라와 같이 무난한 영입, 성공적인 영입이었다며 합격점을 주었습니다. 매체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확고한 철학이 있고 그것을 위해선 경기 중 볼을 소유해야 한다. 이강인은 음바페만큼 많은 유니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볼을 소유할 줄 아는 선수였다. 이강인은 확실히 유용한 선수였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언젠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밟게 될까요? 이적시장 전문가 에크렘 코누르 기자는 소셜미디어 SNS에 PSG의 22살 한국 선수 이강인이 EPL 구단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코누르 기자는 유럽 축구 이적 소식을 주로 다루는 전문가 중 하나인데요. 기자는 이강인이 어느 구단에 관심을 받는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강인은 PSG 이적 전에도 다수 구단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특히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이끄는 에스턴 빌라와 에디 하우 감독의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이강인 영입에 흥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누르 기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과거 이강인을 영입 후보로 올려놨던 팀들이 여전한 관심을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그간 이강인의 행선지로 거론되지 않은 새로운 팀이 갑작스레 관심을 보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강인을 원하는 팀이 나타나도 팀을 옮길 가능성은 매우 작아 보입니다. 더구나 PSG와 계약도 2028년 여름에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EPL의 관심 자체는 이강인에게 좋은 소식인데요. 몇몇 EPL 구단은 이강인이 잉글랜드 무대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더커버 슈퍼스타 PSG 이강인이라는 제목으로 파리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이강인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리그앙은 PSG에서는 이강인 유니폼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킬리안 음바페나 우스만 덴벨레보다 이강인 이름이 더 잘 보인다. 파르크 대 프랭스에는 대한민국 관광객들이 계속 몰리고 있다. PSG는 이강인에게 미쳤다. 지난 여름 마요르카로부터 영입된 다음 PSG에서 진정한 슈퍼스타가 됐다. 라며 이강인 영향력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프랑스 국적으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 파비앙 인터뷰도 함께 실렸는데요. 파비앙은 여러분은 이곳에서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을 볼 수 있다. 경기장과 도시 전역에서 이강인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을 봤다. 신혼여행객들도 경기를 보러 방문한다.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재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리그앙은 이강인은 불과 10세 때 고국을 떠나 스페인 발렌시아에 입단했다. 이후 마요르카로 이적했고 스페인 라리가 66경기를 소화했다. 프랑스에 입성한 다음 리그 6경기 동안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이강인이 지닌 다재다능함과 투지는 이미 드레싱룸과 관중석에서 그를 가장 좋아하는 선수로 만들었다라고 극찬을 남겼습니다. 지난 시즌 이강인은 마요르카 그 자체로 활약했습니다. 매 경기 번뜩이는 탈압박, 저돌적인 드리블, 날카로운 연계로 스페인 라리가 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스트라이커 베다트 무리키와 호흡도 빛났지만 직접 마무리하는 능력도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드리블은 유럽 전체를 놓고 봐도 탑급이었는데요.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지난 시즌 이강인은 90차례 드리블 성공을 기록했습니다. 월드클래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112회 성공, 메시 102회 성공, 스타드렌에서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한 제레미 도쿠 96회 성공에 이어 유럽 5대 리그 전체 4위일 정도였습니다. 시즌 종료와 함께 이적설이 퍼졌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행이 유력하게 보였지만 다음 행선지는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 언론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지난 여름 이적한 이강인을 리오넬 메시의 대체자로 평가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시가 떠난 뒤 사라진 PSG 왼발잡이 계보를 이강인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PSG 소식통 PSG 토크는 30일 지난 몇 주간 이강인은 잠재력을 보여줬다며 초창기 프리미어리그에서 맹활약했던 프랑스 레전드 축구 스타 다비 지놀라는 이강인이 PSG에서 인터 마이애미로 향한 메시의 자리를 대신할 적임자라고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체는 이어 22세 이강인은 완성된 선수가 아니다. 아직 전성기가 오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지놀라는 챔피언스 클럽 채널에 출연해 메시와 이강인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지놀라는 특히 이강인에 대해 그는 마요르카에서 뛸 때부터 메시의 왼발과 많이 닮은 왼발을 가지고 있었다라며 자신이 오래전부터 이강인 지켜봤음을 알렸습니다. 또 왼발로 도움을 줄 때 항상 색다른 방식을 선보이는 이강인은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떠날 때 했던 몸짓, 움직임과 비슷하다. 이강인이 PSG에서 꽃피우길 기다리고 있다며 이강인은 PSG의 경기장 밖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시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이강인을 선수로서 인정한 것은 물론 마케팅 측면에서도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는 선수로 인정했는데요. 이강인은 PSG 이적설이 나돌 때부터 메시 후계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메시가 떠나면서 팀에 왼발잡이가 없었는데 이에 PSG는 왼발을 잘 쓴다는 이유로 이강인과 맨시티의 베르나르두 실바 등을 영입 후보로 저울질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나이 많은 실바는 맨시티에 잔류했지만 이강인이 PSG에 왔습니다. 이강인은 PSG의 축구회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안기는 중입니다. 루이스 캄포스 PSG 단장은 최근 소르본 대학 강연에서 난 이강인 영입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재무 파트에서 내게 이강인 영입에 특정 금액을 초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며 축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난 정말 이강인을 좋아한다. 그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원했던 선수에 부합한다. 하지만 이강인 영입이 아시아 마케팅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다라고 털어놓으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